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무휴입니다. 12월 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조용하죠. 그런 가운데 개인들은 시장을 속속들이 이탈했고요. 많은 개인 투자가 지쳐있고 포기자가 속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과 거래는 매집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늘 이런 가운데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시장이 폭락하지만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 대폭락입니다. 경제 위기. 실물 경제 위기만 오지 않으면 시장은 물량 소화하고 대폭 상승입니다. 개미가 던진 XRP, 고래가 전부 주워갔다. 시장 밑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도 압력에 흔들리거리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다. 개인들이 불안 속에 팔아낸 XRP 물량을 대형 투자자, 이른바 고래들이 그대로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시장의 근본 구조가 재편되는 초기 신호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누군가는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 던진 가격을 그대로 사들이고 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재구조화이다. 최근 급격한 하락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유동성 구조 변화가 촉발한 대형 플레이어들의 조용한 매집일 국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유동성 압박이 빠르게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 현재 이 과정에서 강제로 대량 매도가 발생했고 XRP도 일시적인 하방 압력을 피하지 못했다. 허나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죠. 이런 구조를 페닉셀을 이용한 자본 재배치, 저점 기반의 시장 재정률로 해석한다. 개인들이 던진 공포 물량을 고스란히 고래들의 장기 보유 지갑으로 흡수되며 향후 공급 부족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폭발할 반등의 기반이 될 수가 있다. XRP는 이 펀더멘탈에서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독적 지위를 구축해왔다. 소송 이슈가 종료되었고 금융기관들의 회복성 신뢰, 리플 생태계 확장 등 최근 XRP 네트워크 장기 보유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미들이 팔고 고래가 사고 있다면 누구의 판단이 더 정확한지 결국 시간이 증명한다. 시장의 본질은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공급이 결정합니다. 그 공급의 주인이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불안한 분위기가 오히려 저점 매집의 호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의 가격 흐름을 단순 하락으로만 읽는다면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기간과 고래 물량의 축적이 계속된다면 XRP는 폭발적인 상승 사이클을 재개할 수가 있다. 지금의 XRP 시장은 조정이 아니라 재편이다. 흔들거리는 것은 가격이지 축적되는 것은 자본이다. 비트마인의 톰리 회장이 이더리움이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약 10만 개 구입, 이번 주는 더 샀다. 역대급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비율이 2021년도에만 요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이 사람은 3,200만 원 언저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원화 기준으로. 그리고 이더리움이 코인의 레일 통로가 된다면 6만 달러, 즉 원화 기준으로 9천만 원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과연 지금 이더리움 가격에서 3,200만 원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이번 상승장 파급이 무척 클 겁니다. 비트마인이 매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상이 아니라 세계 1위의 이더리움 보유기업이자 세계 2위의 코인 보유기업, 이렇게 단순히 미디어에 흘러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게 팩트이자 그 이면에 흐르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누가 직접 매집하는지.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죠. 블랙락, 뱅가드, 동일 인물입니다. 사실상 뿌리가 동일하다는 거. 블랙락의 최대 주주가 뱅가드예요.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시 피델리티. 얘네가 코인 시장으로 자금을 대폭 이동합니다. 얼마 전까지 코인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이었던 뱅가드가 이제 들어온다고 했었죠. 5천만 명의 그 뒤에 있는 자본과 세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죠. 일본 금리 인상 전망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 시장 유동성이 위축될 수가 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만 숲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BOJ는요, 이미
BOJ는 독단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일본 국채 95%에 가까운 물량을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벌써 일본은 정부가 국채가 붕괴가 될 수 있었어요. 한 번 더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넘어서 질적 완화. 일본 중앙은행이 BOJ, 니킨이 국채를 넘어서 회사채, 주식까지 보유하고 있는 대량 보유자예요. 직접 주식시장의 대규모 대주주가 바로 BOJ입니다. 여기에 질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미 오래전에 들어갔었다. 일본 경제는 이미 노답이다. 그래서 일본 내에 있는 자금이 전 세계로 이 일본에 짐을 싸서 전 세계로 유동하고 있는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해외에 있던 자산들이 청산이 돼서 금융시장이 흔들거릴 수가 있어. 그럼 이걸 누가 원하지 않죠? 페드가 원하지 않습니다. 페드 뒤에 있는 좀 전에 보셨던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스테싯 그 뒤에 있는 자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과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시장이 붕괴가 될까요? 저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증이 되겠죠. 자, CME 페드워치에서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87.2%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30%대에서 70%대에서 80.2까지 올라가였다. 기본적으로 숲을 보기 위해선 금리의 방향성을 상승이냐, 횡보이냐, 하락이냐, 달러의 방향성을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거를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돈의 양, 유동성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달러의 항방과 금리의 항방과 주식의 항방과 이걸 그리지 못하는데 코인의 방향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상 상호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걸 잊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장세에서 시장의 흐름을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빠졌습니다. 다 포기했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의 본질을 알아야 원리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이 대열에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판을 보셔야 되겠죠.